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우리 초등생들의 학업 격차, 과연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초등 1학년 입학하기 전부터 우리 부모님들 손행이 시작됩니다. 한글 열심히 떼워서 보내고 구구단도 외우게 하고요. 사실 초등학교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한글 떼기와 구구단 외우기입니다. 학교 생활 열심히 적응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후에 학습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전부라는 거예요, 거의. 그런데 우리는 초등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 교육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쉽다, 지루하다. 공부란 걸 굉장히 만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한글 떼기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어떻다? 공부에 있어서 걸음마 과정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초등 1, 2학년을 다 보낸 아이들, 공부란 건 쉬운 것이야, 만만한 것이야 하다가 이제 3학년으로 넘어오면서 아이들이 놀랍니다. 일단 과목부터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내용도 훨씬 어려워지고요. 그 중에서 이제 또 만나게 되는 과목 중에 이제 사회랑 과목에 있어서 어휘 부분에 있어서 개념에 있어서 너무 생소하고 어렵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과목, 실험하고 관찰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이거를 또 정리를 해야 돼요. 관찰한 것, 실험한 것들을 이제 잘 분석하고 정리해가지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 거지? 하고 막막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동안에 1, 2학년 때는 한글 다 뗐어.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고 이후부터도 계속 쉬운 거구나. 이렇게 여기다가 3학년 와서 맞닥뜨리는 교과서부터가 달라지고 활자를 바라보는데 글자 자체는 읽을 줄 아는데 까막눈이 되는 것이죠. 너무 생소하게 다가오니까요. 자, 그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글 떼기 그 이후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더 신경 써줘야 할까요? 어려운 어휘, 개념들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외우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보다는 하나하나 이해하고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줘야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유튜브 영상도 좋고 책도 좋고 다 좋습니다. 본 것들을 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뭘 느끼는지, 뭘 생각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글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글쓰기의 힘이거든요. 다양한 글쓰기 활동들을 해 나가다 보면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방송작가 일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프로그램, 데일리 프로그램, 그것도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 일을 해왔습니다. 시사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음악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한 아리랑 프로그램까지.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읽어야 돼요. 다양한 것들을 봐야 돼요. 다양한 것들을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제 삶의 일상이 되었던 게 신문을 읽고 이게 정말 매일의 어떤 루틴, 습관인 거예요. 그리고 서점에 가가지고 베스트셀러 목록들도 살펴보고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고 그리고 SNS에서 사람들 요즘 어떤 것들이 핫한지 사람들의 일상도 관찰하고 그리고 때로는 직접 밖으로 나가서 다양한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들을 관찰하는 것이죠. 관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보고 느끼고 생각하기. 보여짐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고를 쓰고 시간 내에 이제 또 각각 프로그램별로 원고 제출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매일매일 하다 보면 매일매일 습관으로 자리하다 보면은 어느새 저절로 툭툭툭 생각들이 자라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이런 어떤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세상들을 보여주는 거죠. 뭐 체험 활동일 수도 있고요. 진짜 밖으로 나가 가지고 박물관도 가고 민속촌도 가고 이렇게 과거의 사람들의 흔적들도 살펴보고 그리고 책을 들춰보기도 하고 백과사전을 들춰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게 관찰할 수 있게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관찰해서 끝내느냐 그게 아니라 뭐까지 같이 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꼭 길게 정리가 안 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단계를 높여서 정리하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리 노트? 나만의 정리 노트를 만들어 나가는 건 어떨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리 노트 하나 챙겨서 엄마랑 함께 해볼래? 하고 제안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요. 우리 공부해 나감에 있어서. 처음엔 힘들겠죠. 그런데 이걸 계속 해 나가다 보면 그 써 나가는 그 시간 동안에 햇빛을 받고 물을 받고 그 강낭콩이 서서히 이렇게 피어오르잖아요. 그렇듯이 글쓰기 능력도 서서히 피어오르고 그게 사실은 글쓰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학습력이 점점 향상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절로 서술형 평가에 대비가 되고 사고력은 더 높아지고 아이들이 성장해 나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 안에서 책으로든 신문으로든 체험으로든 자꾸 보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사회라는 감옥 안에서 만나는 그 어려운 어휘들도 생소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해가 되고 개념 정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등 부모님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학습의 걸음마 단계 한글 떼기 과정이 아니다. 그 이후부터가 중요하다. 한글 떼기 뭐 구구단 외우기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학교 수업 시간 내에 정말 많은 시간을 차지하잖아요. 그만큼 충실히 수업에 임한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어떤 내공을 키워주는 힘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